안녕하세요. 김호덕의 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돈이 없어도 당장 부동산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부동산을 해야 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서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돈이 없어도 부동산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물가가 오르고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물건들이 비싸진다고 하는 건데 그 물건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제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한국은 0.5%, 미국은 0%에서 0.25%, 유럽 연방은 0%, 영국은 0.1, 스위스는 마이너스 0.75, 일본은 마이너스 0.1입니다. 자, 마이너스 금리가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마이너스 금리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통장에다가 돈을 맡기면 보통은 예금 이자를 줍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인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을 안전하게 맡아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떼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000원을 넣었을 때 1,100원이 아니라 9,900원을 받아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 금리의 변동 추이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고요. 오른쪽은 미국 기준 금리의 변동 추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하향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다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금리를 얘기하냐면 금리와 돈의 가치 그리고 물건들의 가치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금리와 물가의 상관관계를 미국의 사례로 살펴볼 텐데요. 위에 보시는 그림은 미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입니다. 주택 가격 지수고요. 아래는 미국의 금리 추이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회색으로 음영이 쳐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부분들은 특정 이슈들이 발생해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졌던 상황을 의미합니다. 먼저 1990년에서 91년에 발생한 저축 대부 조합의 위기가 있었는데요. 살펴보자면 이 당시에 1987년 10월 19일에 주가가 20% 넘게 빠지는 블랙 먼데이가 발생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금리 인하로 대응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경제 회복이 되자 물가 상승률이 5%가 넘어서서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축 대부 조합들이 돈을 빌려주었던 대출 금리보다 돈을 받아서 줘야 하는 예금 금리가 더 커지다 보니까 위기에 처하게 된 거예요. 이걸 역마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돼서 1137개의 은행들이 도산하게 되었고요. 1991년에는 마이너스 성장률까지도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92년에 7월부터 9월까지 기준금리를 무려 8%에서 3%로 5%가량을 인하하게 되는 극적인 사건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저금리가 되고 나서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금리가 다시 회복이 되었다가 2001년과 2년 사이에 닷컴 버블 그리고 9.11 사태가 터지면서 또다시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부동산 가격도 급격하게 오르기 시작했고요. 2006년도와 8년도 사이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면서 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불거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다시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었고 부동산 가격은 금리 하락과 맞물려서 점차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흐름은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 현상을 자아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는 한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의미하고요. 아래는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영국의 주택 가격 지수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한국의 경우에도 꾸준히 부동산이 올라갔고요. 그와 더불어서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비단 미국 혹은 한국만이 집값이 올랐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와 맞물려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다음과 같은 결과들을 보여주었는데요. 먼저 보시면 아래 그래프는 강남구와 미국의 주택 가격 변동률 추이를 나타냅니다. 미국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떨어지게 되고요. 미국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올라갑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위의 사진을 보면 외환위기,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와 같이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있고 나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변동했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외환 위기가 온다거나 각종 질병 위기가 왔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올랐어요.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요.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이슈들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지갑을 안 열기 때문에 확장 정책으로 돈을 푸는데요. 그 결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해서 부동산 가격에도 상승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조금 더 와닿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자면 보통 물가, 어떤 물건의 가치는 원금이 변동하는지 유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 적금,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바뀌더라도 원금은 변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가치가 1년 뒤에는 이자율이 10%면 1억 1천만 원, 이자율이 3%면 1억 300만 원이 되죠. 한편 금리에 따라서 원금이 변동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의 가치는 배당금이나 이자, 월세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월세 100만 원이 나오는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이자율이 10%일 때는 이 집의 가치가 1억 2천만 원이고 반면에 이자율이 3%일 때는 4억까지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이 12%면 1,200만 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 1억이 필요하지만 이자율이 3%면 1,200만 원의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4억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리에 따라서 예금, 적금, 예치금 등은 원금이 변동하지 않지만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물건들은 변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가만히 있어도 부동산 가격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오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가 지수들을 살펴보면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캐나다 같은 OECD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으로 1.4% 그리고 10년 누적으로는 13.86%에 이릅니다. 이를 반영해서 물가 추이를 예측해보면 한 30년 뒤에는 물가가 142% 정도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142%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나라와 다른 OECD 국가들의 물가 상승률을 표현해 봤는데요.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개발도상국이었고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면 지금은 이미 OECD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큰 차이가 없이 물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고 있구나 하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없어도 부동산을 사야 한다, 부동산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텐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을 살 수 있냐,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부동산 경매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출이 잘 나옵니다. 대출이 일반 매매에 비해서 더 큰 비율로 나온다는 건 아닌데 대출이 내가 사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돈이 많이 없어도 투자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중개 수수료는 0.9%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매로 사게 되면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가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내가 만약에 1억 1천만 원짜리 혹은 내가 8천만 원짜리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8천만 원이 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구할지까지도 정해놔야 되거든요. 하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10%만 있어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8천만 원짜리 경매를 투자함에 있어서 내 돈 800만 원만 가지고도 참여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800만 원만 있으면 참여가 가능하지만 대출이 나중에 9천만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경매 낙찰을 하고 나서 입찰 보증금 포함해서 대출을 받아서 전액 납부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한 푼도 내 돈을 들이지 않고 내 집 마련도 가능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본에 구애받지 않고요. 오늘은
돈이 없어도 당장 부동산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가가 오르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도 오르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들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오덕의 부동산 경매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덕이가 추천하는 따라하는 재테크라는 책이 출간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